안녕하십니까. 전기기술 기출문제 풀이답 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소콩TV가 함께하겠습니다. 기기 3. 전기자 건선법 1번입니다. 다음 건선법 중에서 직류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직류기에는 이청권, 고상권, 패로권이 사용되고 단청권, 환상권, 계로권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건선을 중권으로 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브러시수가 2개이다가 아닙니다. 근데 맞는 것은 전기자 건선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두 번째,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에 적합하다. 세 번째, 균합선 접속을 할 필요가 없다. 3번입니다. 직류기의 건선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중 파권으로 하여 단중 중권의 2분의 P인 유기전압이 발생한다. 단중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중권이나 파권의 건선법에는 모두 진권과 역권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권으로 하면 균합판이 필요 없다. 이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건선 단중 중권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 브러시수는 극수와 같아야 합니다. 5번입니다. 직류기의 건선을 단중 파권으로 감으면 내부 병렬 회로수는 극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2가 됩니다. 전기자 도체의 굵기, 권수, 극수가 모두 동일할 때 단중 파권은 단중 중권에 비해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병렬 회로수의 경우 파권은 항상 A는 2, 중권은 A는 P의 극수와 같으므로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의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가 적합합니다. 7번입니다. 직류기의 다중 중권 건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A, 그러면 극수가 P는 어떤 관계인가? 단중 중권일 때는 A는 P, M 중에서 중권이면 A는 NP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저주파 및 고주파 맥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공각의 길이를 균일하게 한다. 자극 간격을 균등히 한다. 자기 저항을 전기자 주변에 대하여 균등히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홈을 1홈절 이상의 사고로 하여 전기자 면수를 감소시킨다. 이거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자극수사 슬롯수가 40, 슬롯 내부 코일 변수가 4인 다중 중권 직류기의 전기자 편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 편수는 2분의 슬롯 내부 코일 변수 그리고 슬롯수를 곱해주면 2분의 4 곱하기 40에서 80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극수 P, 전기기기에서 전기각도 X2도와 기하적 각도 X도 사이의 관계는 기하각도는 전기각도 곱하기 P분의 2이므로 X는 P분의 2X2가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유기 기전력입니다. 11번입니다. 전기자 지름이 D, 길이가 L,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에 감은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의 수를 P, 그리고 자속수를 파이라고 할 때 전기자의 표면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파이 D L분의 P 파이입니다. 12번입니다. 전기자 지름이 0.2,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으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변 속도 V는 60분의 파이 dn이므로 60에 파이 0.2 곱하기 1800을 넣으면 18.84가 나옵니다. 13번입니다. 정형 타형의 회전 가계 중에서 정류자에 있는 회전자를 놓으면 각 정류자 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건선에는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이 유기된다. 정류자 편수를 K라 하면 정류자 편 파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K분의 2파이입니다. 14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극수가 10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500이며 단중 파권일 때 내극의 자속수가 0.01웨버이고 600rpm일 때의 기전력 V는 어떻게 되는가? 파권이므로 A는 2가 됩니다. E는 60A분의 P 파이 ZN에 대입을 하면 250V가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자극수 6, 파권, 전기자 도체수가 400, 직류 발전기 600rpm으로 회전 속도로 무부하 운전할 때 기전력이 120V면 1극당 주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파극이므로 A는 2가 됩니다. E는 60A분의 P 파이 ZN인데 여기서 파이로 정리하면 P ZN분의 60AE가 됩니다. 이곳에 대입을 하면 0.01웨버가 나옵니다. 16번입니다. 매극 기호자속 0.035, 전기자 총 도체수 150의 4극 중권 발전기에 매분 1200rpm으로 속도로 회전할 때 기전력 V는 어떻게 되는가? 중권이므로 A는 P입니다. 그래서 E는 60A분의 P 파이 ZN이며 이기에 대입을 하면 약 106이 나옵니다. 17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 극수가 8, 전기자 총 도체수 600으로 매분 800 회전할 때 유기 기전력 110V라 전기자 건선은 중권일 때 매극의 자속수는 어떻게 되는가? 중권이므로 A는 P입니다. 따라서 E는 60A분의 P 파이 ZN인데 파이로 정리하면 PZN분의 60AE가 나옵니다. 0.01375웨버가 나옵니다. 18번입니다. 과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되었다면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자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비해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럼 K 파이 N이 나오는데 2배가 나옵니다. 유기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일정 전압 시에 자속과 회전수는 반비례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19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건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계자극입니다. 10번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편자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자로의 파로 인한 총 자속의 감소로 인해서 단자 전압이 저하고 중성축이 이동하며 전류 간 편자 간의 유기 전압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책으로 보상건선이나 복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류의 파형을 찌그러지거나 출력이 변화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21번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으로 맞는 것은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정류자 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하게 된다.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면 자기 포화 현상에 의하여 주자속이 감소되어 유기 기전력이 저하게 된다. 주자속이 증가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22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기하적 중성축과 알파만큼 브러시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 극당 감자 기자력은 몇 AT인가? 2PA분의 IAZ 곱하기 180분의 2알파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극의
짝수당, 감자기자 AT분의 폴 페어의 표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180분의 알파 곱하기 Z 곱하기 A분의 IA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정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우선 맞는 것은 보상건선은 계좌 국면에 자석 분포를 수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속기나 부하 변화가 큰 정류기에는 보상건선이 적당하다. 세 번째, 보극은 바로 밑에 전기자 건선에 의한 기자력을 상쇄한다. 맞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는 효과는 보상건선보다 보극이 유리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25번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으로 보상되는 것은 보극 건선 설치, 전기자 전류 감소, 보상 건선 설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계좌 기자력이 증대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26번입니다. 정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영향을 없애는 데 가장 유효한 것은 보상 건선입니다. 보극은 중성대 부근의 반작용을 없애는 데 유효하지만 전기자 전면에 분포되어 있는 보상 건선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균합하는 국부 전류가 브러쉬로 통해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탄소 브러쉬는 저항 정류 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27번입니다. 정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건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입니다. 보상 건선은 전기자 건선과 직렬로 접속하여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통해서 전기자 기자력을 상쇄시키도록 합니다. 정류 8번입니다. 사각 정류 발전기가 있다. 정류자의 지름이 15, 정류자의 편수가 92, 브러쉬의 두께가 0.96, 중권인 이 발전기가 1760rpm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이 코일의 정류 주기는 무엇인가? 브러쉬의 두께를 B, 정류자 편 사이의 전류물 두께를 델타, 정류자의 주변 속도를 VC라고 하면 TC는 VC분의 B-델타가 나옵니다. 정류자의 회전수 N과 정류자의 지름 D가 주어지면 TC는 파이 D M분의 B-델타 곱하기 TC는 1.018 곱하기 10의 -3승초가 나옵니다. 29번입니다. 정류기에서 정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N, 정류 코일의 전류가 정류 기간 TC 사이에서 IC에서 -IC로 변한다면 정류 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류의 변화는 IC IC는 2IC이므로 EL은 L DT분의 DI, L TC분의 2IC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6급 직류 발전기 정류자 편수가 132, 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0인 중건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정류자 편간 전압 ESS는 정류자 편수분의 극수 곱하기 6이 기준력이므로 10V가 나옵니다. 31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정류 곡선에서 정류 말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2번입니다. 정류 곡선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곡선은 어느 것인가? C와 D입니다. 근데 A 곡선은 정류 말기에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족 전류 I의 변화가 정류의 말기 가까이에 I가 급격히 변함으로 탈락되는 코일의 인덕턴스에 의하여 큰 전압이 발생하고 브러쉬 뒤쪽에서 불꽃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33번입니다. 정류기에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전철권으로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회전 속도를 적게 한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정류 주기를 크게 하면 전류의 변화율, 즉 DT분의 DI가 작아져서 불꽃 발생의 원인이 작아집니다. 34번입니다. 정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은 정류 주기를 크게 하고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하며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그러나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5번입니다.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서 평균 리액턴스 A와 브러쉬 접촉 전압 B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A가 B보다 적어야 합니다. 36번입니다. 정류기 정류 작용에서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극입니다. 참고로 정류는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해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여 양호한 정류를 얻는 것입니다. 전압 정류는 보극을 설치하여 정류 코일 내에 유기되는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시키며 저항 정류의 경우가 같게 되어 직선 정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극과 보상 건선을 설치합니다. 38번입니다. 정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류자의 불꽃 방지, 그리고 브러쉬의 이동 방지, 그리고 정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목적인데 난조의 방지는 아닙니다. 39번입니다. 보극이 없는 정류기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류 작용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번입니다. 보극이 없는 정류 발전기의 경우 부하의 증가에 따른 브러쉬의 위치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41번입니다. 정류기에서 정류 불량의 원인은 브러쉬의 불량이며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의 과대가 있고 전기자 공급 길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 속도의 감소는 아닙니다. 42번입니다. 정류기의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첫째, 리액턴스 전압이 과다하다. 그리고 보극이 부적당하고 브러쉬 위치 및 재질이 나쁘다. 그러나 보극 건선과 전기자 건선의 직렬로 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43번입니다. 정류기에서 불꽃 없는 정류를 넣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보극과 탄소 브러쉬입니다. 발전기의 종류 44번입니다. 계좌 초심에 잔류 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정류기는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자여자 발전기와 달리 정류 전원으로부터 계좌 전류를 받아서 계좌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계좌 철심에 잔류 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정류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국수는 다음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계좌 전류의 유기 기전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46번. 정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국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를 말합니다. 전격 속도에서 부하 전류 I를 전격값으로 유지했을 때 계좌 전류 IF와 단자 전압 V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합니다. 4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류 발전기의 포화 특성 곡선에서 포화율은 무엇인가? 포화율은 CD분의 BC를 말합니다.
88번입니다. 25kW, 125V, 1200rpm의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저항은 0.045이며 전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200rpm으로 늦췄을 때 부하전류 A는 어떻게 변하는가? 타이자 발전기는 IF는 파이입니다. 따라서 E는 K-파이 N이 되고 KIFN 식에서 전압은 회전수의 비례하므로 E-는 6분의 1 E가 됩니다. I식으로 변화시키면 I-는 6분의 1 I가 되는데 33.3A가 나옵니다. 49번입니다. 타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자 전류 2A, 매분 600 회전하고 있을 때 120V의 기전력을 유지한다면 여자 전류 2A를 그대로 두고 매분 500 회전할 때 유기 기전력 V는 얼마가 되는가? 타이자 발전기이므로 E는 K-파이 N에 집어넣으면 전압은 회전수의 비례하므로 E-는 120 곱하기 600분의 500에서 100V가 나옵니다. 50번입니다. 25kW, 125V, 1200rpm의 직류 타이자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저항은 0.45입니다. 이 발전기를 전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200rpm으로 저하시켰다면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6분의 1 E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전격이 5kW, 100V, 50A, 1800rpm의 타이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그래서 RF는 IF분의 VF이므로 15ohm이 나옵니다. I는 50A가 나옵니다. 따라서 V0는 E와 같으므로 따라서 100 플러스 50 곱하기 0.2 플러스 E는 112V가 나옵니다. 52번입니다. 550V, 2090A, 89, 735rpm인 전기자 건선인 단중 중근인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도체수 총 464이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단자 전압을 550V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극 유효 자속은 몇 매바인가? 단중 중근이므로 A는 P입니다. 따라서 E는 V 플러스 IA, RA 플러스 EB식에 대입을 하면 563V가 나옵니다. E는 A분의 PZ 파이 60분의 NV이므로 그래서 파이로 정리하면 PZM분의 62A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입을 하면 0.0990 웨버가 나옵니다. 53번입니다. 1000kW, 500V 중근 직류 발전기의 회전수가 246rpm, 슬롯수가 192, 슬롯 내부 도체수가 6, 자극수가 12일 때 전 부하시의 자속수는 얼마인가? 단층 중근이므로 A는 P입니다. IA는 VP에 2000A가 나옵니다. E는 512V가 나옵니다. 따라서 파이로 정리하면 PZM분의 62A가 되고 0.110웨버가 나옵니다. 자여자 발전기. 54번입니다. 계좌 건선이 전기자의 병렬로 연결된 직류기는 분근기입니다. 55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이자 발전기에 비해서 큽니다. 56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시험을 할 때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감하여 무부하 전압을 증감시키면 어느 값에 도달하면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임계 저항값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57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좌 회로에 개폐기를 운전 중에 갑자기 열면 계좌 건선에 과압이 유발됩니다. 58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다음 중 어떤 상태로 되는가? 소전류가 흐릅니다. 59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발전되지 않습니다. 60번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0.35ohm, 단자 전압이 210V, 부하 전류가 95A, 계좌 전류가 5A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전류 IA는 I 플러스 IAP이므로 100A가 나옵니다. 전압은 V 플러스 IARA이므로 240V가 나옵니다. 61번입니다. 유기 기전력 210V, 단자 전압 200V, 5kW의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500ohm이면 전기자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IF는 RF분의 V는 0.4A, I는 25A. 전기자 전류 IA는 일식에서 25.4A가 나옵니다. RA는 IA분의 E-V이므로 0.4ohm이 나옵니다. 62번입니다. 무부하 때 119V인 분권 발전기가 전압 변동률이 6%였다면 전격 전 부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 입시로는 Vn분의 V대로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이므로 Vn은 112.26V가 나옵니다. 63번입니다. 100kW, 230V 자회자식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회로 저항이 0.05ohm이고 계좌 회로 저항이 57.5ohm일 때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 전부하에서 운전할 때 유기 전압을 계산하며 IF는 RF분의 V에서 4A가 나옵니다. I는 V분의 P에서 435A가 나옵니다. 전기자 전류 IA는 I 플러스 IF이고 IA는 439A가 나옵니다. E는 V 플러스 IARA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252V가 나옵니다. 64번입니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계좌 건선의 저항이 55ohm,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1.5ohm일 때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자 전압 V는 계좌 회로의 전압 강하 RF와 같으므로 V는 RF는 100V가 나옵니다. IA가 IF와 같다면 E는 V 플러스 IAR식에 대입을 하면 103V가 나옵니다. 65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이 V는 33 플러스 IF분의 940IF이고 IF는 계좌 전류, V는 무부하 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ohm이면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는가? V는 33 플러스 IF분의 940IF 계좌 전류가 RF이므로 25ohm, 계좌 저항선은 V는 RF분의 IF에 대입을 하면 IF는 20분의 V가 나옵니다. 이 식을 위식에 대입을 하면 V는 33 플러스 20V분의 940 곱하기 20V가 나옵니다. 이 식을 V식으로 정리를 하면 V는 280V입니다. 66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분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 67번 문제입니다. 무부하에서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는 직류 발전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68번입니다. 전격 200V, 20kW의 직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I는 IA는 V분의 P이므로 100A가 나옵니다. E는 V 플러스 IA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 가로 닫고 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210V가 나옵니다. 7-4 복권 발전기.
69.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두와 특성일 것. 70번. 기동 복근 발전기의 내부 건선을 바꾸어 분권 발전기로 하자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여기서 가동 복근 발전기의 직권 계좌 건선 FS를 단락시켜서 분권 발전기로 한다. 71번입니다. 전기자 건선 저항이 0.08옴, 직권 계좌 건선 및 분권 계좌 건선의 저항이 각각 0.07옴, 100옴, 민 외권형 기동 복권 발전기의 부하전류 18A일 때 그 단자 전압이 V는 200V라면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IF는 RF분의 V이므로 2A가 나옵니다. IA는 IF 플러스 I에서 20A가 나옵니다. 그래서 E는 V 플러스 IA,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203V입니다. 72번입니다. 8극 50kW, 220V 평복권 발전기에서 단중 병렬 건선을 가지고 있으며 분권 여자 건선 내의 동선 출력이 2%일 때 전부하에서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약 몇 암페어인가? I는 V분의 P에서 227.3A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권 건선 동선 PCF는 0.02W가 나옵니다. 그래서 IF 전류는 4.5A가 나오고 RA 전류는 231.9A가 나옵니다. 단중 중권이므로 전기자 도체의 전류는 A는 P는 8이므로 IA는 29A가 나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73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잘못된 것은, 먼저 잘된 것은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같을 것, 특성이 같게 할 것, 그런데 유도 기전력이 같을 것은 틀렸습니다. 74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 P와 전격 전압 V는 어떤 관계인가? P는 임이며 V는 같아야 합니다. 75번입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에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균합선입니다. 76번입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7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기는 무엇인가?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입니다. 78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부하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분담이 적어집니다. 79번입니다. 두 대의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하여 부하가 100A를 공급하고 있다. 각 발전기의 유기 기준력과 내부 저항이 각각 100V, 0.04옴, 112V, 0.065옴일 때 각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성 부하 전류 IA는 100A이므로 I1 더하기 I2는 1000이 나옵니다. I1은 100-I2가 되며 일식에 대입을 하면 I2는 60A가 나옵니다. I1은 100-60에서 40A가 답입니다. 80번입니다. 종축의 단자 전압, 한축의 전격 전류, 퍼센트로 눈금을 적은 외부 특성 곡선이 겹쳐지는 두 대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각각의 전격이 100kW, 200kW일 때 부하 전류가 150A이면 이 발전기의 분담 전류는 두 발전기는 외부 특성 곡선이 같으므로 용량에 비례하는 부하를 분담합니다. 100kW는 I1, 200kW를 I2로 하면 I1 더하기 I2는 150A입니다. 100대 200, 200대 해서 비례식에 대입을 하면 I1은 50A가 나오고 I2는 100A가 나옵니다.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 전도 최수, Z, 역순을 P, 전기자 병렬 회로수 A, 1극당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 IA, 토크를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가? 2파이 A분의 PZ 파이 IA입니다. 2번입니다. P는 kW, N, RPM, 전동기의 토크 kg/m는 무엇인가? 975N분의 P입니다. 3번입니다. 출력 3kW, 1500rpm의 전동기 토크는 얼마인가? 타우는 0.975N분의 P에 대입을 하면 1.95kgm입니다. 4번입니다. 출력이 10마력, 600rpm의 전도기의 토크가 얼마냐? 1HP는 746W이므로 타우는 0.975N분의 P에 대입을 하면 12.1kgm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210V, 매분 회전수가 1200rpm, 토크는 16.2kgm일 때 전류 I는 얼마인가? 타우는 0.975N분의 P에 대입을 하게 되면 P는 19,938W가 나옵니다. I는 2분의 P에 대입을 하면 94.94가 답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V, 자속을 파이, 전기자 전류를 I, 전기자 저항을 RA라고 하고 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속도식은 어떻게 되는가? N은 K, 파이분의 V-RA 곱하기 RA입니다. 7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나타낸 것 중에 먼저 맞는 것은 공급 전압이 감소하면 회전 속도는 감소합니다. 2번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합니다. 3번 전기자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감소합니다. 8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는 자속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승합니다. 9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계좌 전류 IF는 감소하면 자속 파이도 감소하므로 속도는 거의 계좌 전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10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공급 전압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공급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회전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11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단자 전압이 일정할 때 부하 토크가 2분의 1이 되면 전류는 몇 배가 되는가? 2분의 1배가 됩니다. 12번입니다.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분권 전동기가 계좌 회로에서 갑자기 끊어졌을 때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N은 K 파이분의 V-IA, RA, IPM에서 계좌 회로가 끊어지면 파이가 제로가 되므로 속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13번입니다. 전기자의 저항이 0.02옴,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회전 속도가 1000rpm, 단자 전압이 220V, 전기자 전류는 100A. 지금 이것을 전동기로 사용하여 그 단자 전압과 전기자 전류가 위에 각각 같을 때 회전수는 무엇이냐? 발전기의 경우는 E는 V 플러스 IA, RA에 대입을 하면 222V가 나옵니다. E는 K 파이 N에 대입을 하면 N은 982rpm이 나옵니다.
14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총 대체수 100, 단권 파권으로 자속수 3.14의 부하가 가하여 전기자가 5A로 흐르고 있을 때 이 전기자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단중 파권이므로 A는 2, 타우는 2파이 A분의 P 파이 Z IA입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하면 500Nm가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단자 전압이 215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의 전지량이 0.1ohm, 회전 속도는 1500rpm일 때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P는 이 IA에 대입을 하면 1500W가 나옵니다. 타우는 0.975M분의 P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6.82kgm가 나옵니다. 16번입니다. 어느 분권 전동기의 전격 회전수 1500rpm, 속도 변동률 0.5%, 공급 전압과 저항의 값을 변하지 않고 이것을 무부하로 하였을 때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필요는 N분의 N0-N 곱하기 100인데 N으로 정리하면 N은 N0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Epsilon이 됩니다. 1575rpm이 나옵니다. 17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큰 것이 좋습니다. 8번입니다. 단자 전압 120V, 전기자 전류 100A, 전기자 저항은 0.25ohm인 분권 발전기의 발생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동력 P는 EIA인데 E는 V-IARA로 1000W가 나오고 10kW입니다. 9번입니다. 전격 전압 100V, 전기자 전류 50A, 1500rpm인 직류 분권 전동기의 무부하 속도는 몇 rpm인가? 역기진력 E는 V-IAR이므로 대입을 하면 95V가 나오고 E는 K-N인데 자속이 일정할 때 E는 그러므로 N0는 1500 곱하기 95분의 100에서 1597rpm이 나옵니다. 20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토크 T와 회전수 N과의 관계는 T는 M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21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토크는 약 몇 배인가? 4배입니다. 22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합니다. 23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합니다. 24번입니다. 직권 전동기에서 위험 속도가 되는 경우는 전격 전압과 무부하일 때 매우 위험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부하가 변화하면 속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무부하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매우 상승하여 원심력을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설명 중 빠르게 설명한 것은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에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됩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은 기중기용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직류 분권 전동기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전동차용 전동기는 저 속에서 토크가 큰 직권 전동기를 씁니다. 승용 엘리베이터는 레오너드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변기는 정속도, 가감속도, 가역 운전이 필요합니다. 27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아집니다. 28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1000rpm으로 12kg 토크가 발생하고 부하를 감소시켜 60A로 되었을 때 토크는 얼마인가? 자기 부하 또는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하므로 타우는 I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타우분의 타우 다시는 I분의 I 다시의 제곱에 비례하고 타우 다시로 정리하면 12 곱하기 100분의 60의 제곱이 되므로 4.32kgm가 나옵니다. 29번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직류 전동기는 직권입니다. 30번입니다. 전격 속도가 1732rpm, 직권 전동기가 부하 토크가 4분의 3으로 되었을 때 속도는 대략 얼마인가? 타우는 M 제곱분의 1에 비례하므로 4분의 3과 N 1732의 제곱은 같습니다. 따라서 N은 1999.9rpm이 나옵니다. 31번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0.3ohm, 직권 계좌 건선 0.7ohm, 직권 전동기에 110V를 가했을 때 부하 전류 10A였다. 이때 전동기의 속도는 얼마인가? N은 K8분의 V-IARA 플러스 RS에 대입을 하면 20rps가 나오며 rpm으로 고치면 1200rpm이 나옵니다. 32번입니다. 직류 가동 복권 전동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면 자동 복권 전동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1번은 직권이고 2번은 가동 복권이며 3번은 분권이며 4번은 자동 복권입니다. 34번입니다. 부하 변동에 대하여 속도 변동이 가장 작은 전동기는 자동 복권입니다. 35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운전 효율이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전압 제어입니다. 전동기 회전수 N은 K 파이분의 V-IARA-rpm인데 여기서 N을 바꾸는 방법은 V와 RA와 파이를 가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제어 파이를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저항 제어 RA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압 제어 V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전압 제어입니다. 36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으로는 먼저 계좌 제어법이 있고 전압 제어법이 있으며 저항 제어법이 있습니다. 근데 2차 제어법은 아닙니다. 37번입니다. 워드 레오노드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를 말합니다. 38번입니다. 워드 레오노드 방식의 목적은 직류기의 속도 제어에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계좌 제어법입니다. 40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게 또는 안정되게 속도를 제어하는 가장 적당한 방식은 힐거너 방식입니다. 정류기의 효율입니다. 41번입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히스테리 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규소 강판을 사용합니다. 42번입니다. 전기 기계의 철심을 승청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유는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함입니다. 43번입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 승청 철심을 사용합니다. 44번입니다. 직류기에서 다음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풍선입니다. 45번입니다.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은 어느 것인가? 표유 부하손입니다. 46번입니다.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발전기의 손실이 알파 플러스 베타 I 제곱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 전류는 루트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47번입니다.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고정손과 부하손이 같을 경우입니다.
48번입니다. 효율 80%, 출력이 10kW, 직류 발전기의 전 손실은 효율은 16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므로 0.8에 10을 대입을 하면 12.5kW가 나옵니다. 따라서 손실은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므로 2.5kW가 답입니다. 49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가? 에타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입니다. 시험기 및 특수 직류기 50번입니다. 직류기의 온도 시험에서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환부하법은 속진서법, 본론델법, 가법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프로나 브레이크법은 아닙니다. 51번입니다.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전기 동력계입니다. 52번입니다. 이종 전력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YAEB FHC에서 E는 120도입니다. 53번입니다. 정속도 운전의 직류 발전기로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시키는 발전기가 아닌 것은 로젠베르그 발전기인데 맞는 것은 앰플 리다인, 로토트롤, HT 다이너모입니다. 54번입니다. 증폭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특수 정류기는 앰플 리다인입니다. 동기기 1번입니다. 보통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전기 기계는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전기자보다 계좌극이 회전자로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전기자 건선은 고전압으로 결선이 복잡하며 그다음에 계좌회로는 직류 저전압으로 소요 전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기진력 파형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3번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특징은 회전자의 지름이 작고 축 방향으로 길게 하여 원심력을 작게 한다. 회전자는 원통형 회전자로 하여 풍선을 작게 하고 기계적으로 평행이 되도록 하여 진동의 발생을 방지한다. 전기자 철심은 철선을 매우 크게 한다.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와 계좌의 건선이 모두 고정되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것은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5번입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고주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상전압 방지의 대책이 용이하고 코일의 코로나 열화 등에 감소한다. 맞습니다. 6번입니다. 고정자의 삼상 건선을 시행하여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있을 때 6개의 브러쉬를 등 간격으로 배치한 정류자를 가진 회전자를 놓았다. 브러쉬 사이에 유기되는 전압의 상수는 무엇이냐? 삼상입니다. 7번입니다. 철극형 발전기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자 반작용 자속수가 역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기속도입니다. 삼상 2만 kVA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60Hz일 때 200rpm, 50Hz일 때 167rpm으로 회전한다. 이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먼저 60Hz일 때는 P는 NS분의 120F 해서 36극이 나옵니다. 그리고 50Hz일 때 P는 NS분의 120F에 대입하면 35.9극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60Hz 12극. 회전자 외경 2m인 동기발전기의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변 속도 NS는 P분의 120F에 대입을 하면 600rpm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변 속도 V는 πdn이므로 πd에 60분의 ns를 대입하면 π 곱하기 2 곱하기 60분의 600으로 해서 62.8ms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4급 60Hz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 회전자의 주변 속도를 2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최대 지름은 몇 m로 해야 하는가? 먼저 ns는 P분의 120F에 대입을 하면 1800rpm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전자의 주변 속도는 V는 πd 60분의 ns에 대입을 해서 D로 정리하면 π분의 ns분의 60V가 나오고 2.12m가 나옵니다. 단절권 11번입니다. 교류기에서 집중권이나 매국, 맥상해, 홈수가 몇 개인 것을 말하는가? 한 개입니다. 12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건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다행히 좋아집니다. 13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아닌 것은 전철권입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분포권, 이천권, 중권입니다. 14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데 필요한 건선은 분포권, 단절권입니다. 15번입니다. 교류발전기에서 건선을 제약할 뿐 아니라 특정 고주파분이 없는 건선은 어느 것인가? 단절권입니다. 상수 M, 매극, 매상당, 슬로스 Q인 동기발전기에서 N차 고주파분에 대한 분포 계수는 Q sin 2mQ분의 M파이분의 sin 2mN파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삼극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매극 매상 슬로스를 3이라고 할 때 분포권 계수를 구하면 KD에는 Q sin 2mQM파이분의 sin 2mN파이입니다. 대입을 하면 6 sin 18분의 파이분의 1이 나옵니다. 18번입니다. 삼상 4극 24개의 슬롯을 갖는 건선 분포 계수는 무엇이냐? 매극 매상당 슬로스 Q는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슬로스 해서 4가 나옵니다. 0.977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건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인 단절권으로 했을 때 단절권 계수는 베타는 자극 피치분의 건선 피치이므로 15분의 13입니다. 따라서 KP 공식에 대입을 하면 사인 15분의 13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사인 30분의 13파이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각상의 유기 기진류 중에서 제5 고주파를 제거하려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5 고주파에 대한 단절 계수는 KP는 사인 2분의 5 베타 파이입니다. 제5 고주파를 제거하려면 가장 가까운 베타는 0.8이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삼상 6급 슬로스 54인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의 제1 슬롯과 제8 슬롯에 들어있다면 단절권 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베타는 9분의 7이고 KP에는 사인 2분의 파이 베타 파이이므로 단절권 계수 KP1은 사인 2분의 1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파이 해서 0.9397이 나옵니다. 22번입니다. 교류발전기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은 매극 매상의 슬로스 Q를 크게 하고
불용수 슬롯건을 채용하며 단절건 및 분포건으로 한다. 방패 슬롯을 사용한다. 전기자 철심을 스큐 슬롯으로 한다. 공격의 끼를 크게 한다. Y 결선으로 한다. 단 전기자 건선을 전철건으로 감는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23번입니다. 동기발전기 극수가 4, 1극의 자속수가 0.062, 1분간의 회전수 1800, 코일의 건도를 100이라고 할 때 이때 코일의 유기 기진력 실효값은 주파수 F는 120분의 P, NS에 대입을 하면 60Hz가 나옵니다. 코일의 유기 기진력 E는 4.44 kW, Fn 파이에 대입을 하게 되면 1652V가 나옵니다. 24번입니다. 6극 60Hz Y 결선 삼상 동기발전기가 극당 자속이 0.16V이고 회전수가 1200rpm이며 한상의 강진수는 186, 건성계수가 0.96이면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NS의 P는 120F에 대입을 하게 되면 50Hz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상의 기준력 E는 4.44 kW F 오메가 파이에 대입을 하면 7610.9V가 나옵니다. V는 루트 3E이므로 루트 3배를 해주면 13183V가 나옵니다. 전기 회로와 반작용 이론 25번입니다.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26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RA,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루트 RA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A 플러스 XL 가로 닫고의 제곱입니다. 27번입니다. 비돌극중 동기발전기에서 단자 전압 한상과 유도 기준력 한상과 이에 동기 리액턴스 XX, 부하각이 델타라고 하면 출력은 대략 얼마인가? 출력은 XS분의 2V 사인 델타입니다. 28번입니다. 원통력 현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의 부하각 델타가 몇 돌 때 최대 출력을 내는가? 90돌 때입니다. 29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전력 전기자 전류와의 위상각을 시타, 행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I 코사인 시타입니다. 30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동상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은 뭐는가? 교차 자화 작용입니다. 31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전기자 작용입니다. 32번. 동기발전기의 부하에 콘덴서를 달아서 앞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단자 전압이 상승합니다. 33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뭔가? 감자작용을 합니다. 34번입니다. 34극 60MVA인 역률 0.8, 60Hz, 22.9kV인 투자발전기가 전부하 손실이 1600kW이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96입니다. 단락비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35번입니다. 전격 전압 EV와 전격 전류를 IA, 동기 임피던스를 ZS ohm이라고 할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ZS-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2분의 루트 3I ZS 곱하기 100입니다. 36번입니다. 삼상 66,000kVA, 22,900V인 터빈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IN은 루트 3Vn분의 PN 곱하기 10의 3승이므로 1664A입니다. 37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시험, 무부하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철선, 단락비, 동기 임피던스이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38번입니다. 그림은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이 발전기의 포화율은 어떻게 되는가? 포화율 시그마는 XY분의 YZ이므로 8분의 12-8 해서 0.5입니다. 39번입니다. 삼상 교류 동기발전기 전격 속도로 운전하고 무부하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계좌 전류를 I1, 삼상 단락에 의하여 전격 전류 I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I2라고 할 때 단락비는 I2분의 I1입니다. 40번입니다. 단락비 1.2, 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가? 이것은 KS ZS-분의 1 곱하기 100에 ZS-로 정리를 하면 KS분의 1 곱하기 100, 1.2분의 1 곱하기 100은 83%가 나옵니다. 41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는 뭔가? 무부하 포화시험과 삼상 단락시험입니다. 42번입니다. 동기기에 있어서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의 관계는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분의 1입니다. 23번입니다. 전격 출력이 1000kVA이고 전격 전압이 6600V,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3.65ohm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1.21입니다. 44번입니다. 전격 전압 6000V, 용량 5000kVA, Y 결선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여자 전류가 200A, 무부하 단자 전압이 6000V, 단락 전류가 600A일 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IN은 루트 3 VS분의 P 곱하기 10의 3승에 대입을 하면 전류는 481.23A가 나옵니다. 여자 전류는 IF2-에서 IF 곱하기 IS분의 IN이므로 대입을 하면 160.41A가 나옵니다. 따라서 KS는 IF2-분의 IF1-를 나눠주면 1.25가 답입니다. 45번입니다. 전격 출력 1000kVA이고 전격 전압이 6000V, 전격 역률이 0.8,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는데 동기 리액턴스가 0.8 비율이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단위법으로 한상의 벡터도를 그리면 0A는 1 곱하기 코사인 시타 해서 시타는 0.8이 나오며 AD가 0.6이 나오고 AC는 0.6을 대입을 하면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OC는 루트 0.8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1.61이 나옵니다. E는 1분의 1.61-1은 61%가 정답입니다. 46번입니다.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입니다. 47번입니다. 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면 단락 전류는 처음은 큰 전류이나 점차로 감소한다. 48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운전 중에 삼상 돌발 단락 사고가 생겼을 때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동기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 플러스 반작용 리액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좌 자속이 비교적 크다.
전기자 기자력이 작다, 공극이 크다. 하지만 송전선의 충전 용량이 작다는 틀렸습니다. 50번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 51번에 동기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커지면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이 커지고 병렬 운전 시 동기 화력이 작아진다. 52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가부의 용량이 크며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그러나 전압 변동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53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기 여자 작용이 적다, 안정도가 정대된다, 효율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54번입니다. 동기 발전기는 단락비는 기계의 특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정격에 대하여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성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극수가 적고 고속기가 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 전압 변동률이 좋으며 충전선 충전 용량이 커집니다. 기계의 형태, 중량이 커지며 철손, 기계 철손이 증가하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가 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좋아집니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55번입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회전수가 같을 것,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단 발생 전압이 같고 전압 파형이 같고 상회전이 같아야 합니다. 56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무효 행류가 흐르는 경우는 위선력 크기가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57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위상차가 생기면 유효 행류가 흐릅니다. 58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에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지선적 위상의 차가 있을 때입니다. 59번입니다. 병렬 운전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사이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여자 전류의 증가입니다. 60번입니다. 병렬 운전 중에 동기 발전기에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역률이 나빠집니다. 61번입니다. AB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개통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의 역률이 좋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A기의 여자 전류를 정대하면 됩니다. 62번입니다.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 발전기는 그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합니다. 13번입니다. 기전적 한상 E0이고 동기 임피던스 한상이 ZS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시킬 때 대응시키는 기전력 사이에 델타 S의 위상차가 있으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무엇이냐? 이 ZS분의 E0 제곱에 쌓인 델타 S입니다. 64번입니다. 극수 6, 회전수 1200rpm인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인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이라야 되는가? 900rpm입니다. 65번입니다. 3000V 1500kVA 동기 임피던스 3옴인 동일 전격의 두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던 중에 한쪽 계좌 전류가 증가해서 각상 유도기 전력 사이에 300V의 전압차가 발생했다면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행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것은 ES는 EA-EB는 300V이므로 IS를 정의를 하면 EZS분의 EA-EB입니다. EZS분의 ES가 되면서 300을 대입을 하면 50A가 나옵니다. 66번입니다. 전격 출력이 1000kVA이고 전격 전압이 3300V, 전격 역률이 0.8, 동기 발전기 두 대가 병행 운전하여 전격 상태로 동작하고 있을 때 한쪽 발전기의 여자가 감소하여 그 역률을 1로 하였을 때 다른 쪽 발전기의 전류와 역률은 얼마인가? 약 252, 약 0.5 정도 나옵니다. 67번입니다.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가 무부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병렬 대응하는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상차가 있다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약 몇 kVA인가? 전력 P는 이 ZS분의 E0 제곱에 쌓인 델타의 식에 대입을 하면 314kVA가 나옵니다. 18번입니다. 같은 전격의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로 운전하여 디진 역률 0.8, 전류 350V를 취하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각 발전기가 분담하는 유효 전력이 같고 한 발전기의 역률이 디진일 때 다른 발전기의 전류는 대략 몇 암페어인가? 두 대의 출력 P는 EI 코사인 시타에 대입을 하게 되면 350 곱하기 0.8이고 따라서 IA 코사인 시타 A는 IB 코사인 시타 B가 되어 2분의 1 I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IA 곱하기 0.7 해서 140A가 나옵니다. IA는 200A가 나옵니다. 따라서 IB는 350에서 200A를 빼게 되면 150A가 정답입니다. 69번입니다. 병렬 운전하는 두 동기 발전기가 사이에 그림과 같이 동기 금전기를 접속하고 있을 때 상회전 방향이 일치되어 있다면 L1, L2, L3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과 안정도입니다. 70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의 방지법은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수전단의 변압기를 병렬로 접속한다. 발전기 여러 대를 모순의 병렬로 접속한다. 그런데 발전기의 단락비를 작게 한다. 틀렸습니다. 71번입니다. 동기기 안정도를 정진시키는 방법은 소공 여자 방식을 사용한다. 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단락비를 크게, 정상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는 맞습니다. 회전부의 플라이 휠 효과를 작게 한다는 틀렸습니다. 72번입니다. 동기기 안정도 향상에 유효한 것은 완성 모멘트를 크게 하고 단락비를 크게 하고 소공 여자 방식으로 하며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할 것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소공 여자 방식을 사용하며 발전기의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합니다. 현자의 플라이 힐 효과를 작게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74번입니다. 발전기 건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정기는 자동 계정기입니다. 75번입니다. 발전기는 부하가 불평형이 되어 발전기의 해전자에 과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기는 역상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동기, 전동기 1.
동기전동기에서 위상에 관계없이 감자작용을 할 때는 어떤 경우인가? 진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2번입니다. 동기전동기가 단자 전압보다 진상이 되는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감자작용입니다. 3번입니다. 무부하 운전 중에 동기전동기에 일정 부하를 거는 경우에 발생하는 속도 n의 변을 나타내는 곡선은 4번입니다. 무부하 운전 중에 동기전동기에 일정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각 델타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은 다시 0으로 내려옵니다. 5번입니다.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 효용은 난조 방지입니다. 6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 효과는 기동토크의 발생입니다. 7번입니다. 동기전동기 V 곡선에서 부하가 가장 큰 경우는 D라인입니다. 전압이 일정한 노선이 접속되어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동기의 역률 및 전기자 전류는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합니다. 2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전기자 전류가 위상이 앞섭니다. 10번입니다. 인과 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인가? 45도입니다. 11번입니다. 동기조산기에서 부족 여자를 사용하면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12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다음 기술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역률을 조절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회전수를 조정할 수 없다. 직류 여자기에 필요하다. 안조가 일어나기 쉽다. 맞습니다. 13번입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전동기입니다. 14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크레인입니다.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는 맞습니다. 14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말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기동 토크가 작고 난조가 일어나기 쉬우며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15번입니다. 동기전동기는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전부와 효율이 양호합니다. 17번입니다. 반동전동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자 건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입니다. 변압기 10번입니다. 일반 변압기에 여자가 필요한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회로의 평균 길이를 L, 단면적 A, 투자율을 U라고 하면 공식 파이는 루트 2 N1 I0 뮤 A 슬래시 L이 되겠습니다. V는 루트 2 파이 F 오메가 1 파이 M이므로 뮤분의 F 파이 BM의 제곱 곱하기 철심 면적이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어떤 변압기 1차 환산 임피던스 Z11은 225ohm이고 이것을 2차 환산하면 Z21은 1ohm입니다. 2차 전압이 400V이면 1차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Z21은 A제곱분의 1Z12인데 A 답은 15가 나옵니다. 따라서 V1은 AV2이므로 15 곱하기 400해서 6000V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의 2차 측 105V 단자에 1ohm의 저항을 접속하고 1차 측에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단자 전압이 900V였다면 1차 측 탭 전압과 2차 측 전류는 얼마인가? 이상 변압기이므로 변압기의 임피던스 및 손실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V1, I1은 V2, I2는 R2분의 V2의 제곱이므로 이 식을 V2로 정리를 하면 30V가 나옵니다. 따라서 건수비 A는 V2분의 V1이므로 30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측 탭 전압 VT는 AV2이므로 30 곱하기 105 해서 3150V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측 전류는 I는 30A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1차 전압 3300V, 건수비 30인 단상 변압기로부터 전등 부하의 20A를 공급할 때 입력 kW는 어떻게 되는가? V2는 A분의 V1이므로 110이 나옵니다. 전력 P는 V2 곱하기 I2 하면 2.2 kW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 건수비 A는 어떻게 되는가? 전력 최대의 조건은 저항이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A는 루트 100분의 1 곱하기 1000 하면 루트 10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건수비가 A는 220분의 6600 60Hz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이 0.02m 제곱이고 최대 자속 밀도는 1.2 웨버 슬래시 m 제곱일 때 1차 유기 기전력은 얼마인가? V1 4.44 F N1분의 파이 M에 대입을 하면 42,198V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단면적 10 그리고 철심의 200회 건선을 하여 이 건선에 60Hz 60V의 요로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E1 4.44 F N1 파이 M 식에 대입을 하면 1.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웨버가 나오며 철심의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자속밀도 BM은 A분의 파이 M이 됩니다. 1.126 웨버 슬래시 메다 제곱이 나옵니다.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는 N은 DT분의 DI는 N DT분의 D 파이 해서 L로 정리하면 I분의 M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R분의 F이므로 L로 정리를 하면 I분의 M 파이가 되는데 M 파이는 N 제곱과 비례하게 됩니다. 실제 변압기 9번입니다. 1차 전압이 2200V, 무부하 전류가 0.088A, 철선이 110W인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철선 전류 IOW는 V1분의 P이므로 0.05A가 나옵니다. 여자 전류 I0는 IOM과 IOW를 더한 값이므로 IOM으로 정리를 하면 0.0724A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이 KVA 100분의 3000V인 단상 변압기의 철선이 200W이면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지오는 V1-의 제곱분의 PI이므로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어드미턴스에 나옵니다. 11번입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에 많이 포함된 고조파는 무엇인가? 제3고조파입니다. 12번입니다. 변압기에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 회로의 부하 전력 P2는 실제 부하의 소비 전력 P2에 대해서 어떠한가? 변함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변압기 백분의 3000V인 단상 변압기 두 대의 고압척을 그린 것 같이 직렬로 3300V 전원을 연결하고 저압척에 각각 5옴, 7옴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고압척의 단자 전압 E1은 대략 몇 볼트인가? 변압기의 건수비는 A는 V2분의 V1이 되고 E1은 Z1 더하기 Z2 곱하기 분의 Z1 곱하기 E가 되므로 1374V가 나옵니다. 14번입니다. 변압기의 개방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동손이지만 구할 수 있는 것은 무브화 전류, 철손, 여자 임피던스는 구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 없는 시험은 단락시험, 무브화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이지만 반함 부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변압기 철심용 강판의 두께는 대략 몇 mm인가? 0.35입니다. 17번입니다. 변압기의 1, 2차 권선 간의 전련에 사용되는 것은 그래프트지입니다. 18번입니다.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건선을 분할하여 조립합니다. 열화 방지입니다. 19번입니다. 변압기에 발생하는 소음을 적게 하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가? 철심을 단단히 조인다. 20번입니다. 변압기에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변압기로 쓰이는 전련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맞는 것은 응고점이 낮을 것, 인하점이 높을 것, 전련 내력이 클 것, 점도가 클 것은 틀렸습니다. 22번입니다. 변압기의 유혈화 방지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개방형 콘서베이터이며 밀봉 방식이고 흡입제를 방식이며 수소 봉입 방식은 아닙니다. 23번입니다. 변압기 기름의 열화 영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의 흡수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것은 냉각 효과의 감소, 그리고 침식 작용, 전력 내력이 저하됩니다. 변압기의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하여 생기는 가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입니다. 25번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임피던스 Z ohm이고 순간전압 V는 K 볼트일 때 전격 용량이 P kV에 일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10분의 V 제곱분의 PZ입니다. 26번입니다. 임피던스 강하의 5%의 변압기가 운전 중에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IS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IN식에 대입하면 20배가 나옵니다. 27번입니다.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의 입력은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28번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입니다. 29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중 어느 시험이 필요한가? 단락 시험입니다. 30번입니다. 210분의 3305 kVA의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하 2.4%, 리액턴스 강하 1.8%이다. 임피던스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임피던스 Z는 루트 P 제곱 플러스 Q 제곱에 대입을 하게 되면 3%가 나옵니다. 그리고 Vs는 100분의 Z VIN이므로 99V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200분의 3300V는 10kVA 단상 변압기에 2차를 단락하여 1차 측에 300V를 가하니 2차 측에 120A가 흘렀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과 백분율 임피던스 강하는 어떻게 되는가? 1차 전격 전류 IN1은 V1분의 P이고 1차 단락 전류 IS는 A분의 1 I2S입니다. 1차 전격 전류는 3.03, 1차 단락 전류는 7.27, Z21은 41.26ohm이 나옵니다. 임피던스 전압 VS는 I11, Z21에 대입을 하면 125V가 나오고 백분율 임피던스 강하 %Z는 3.8%가 나옵니다. 32번입니다. 5kVA 3000/200V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 임피던스 전압이 120V, 동선이 150W라 하면 퍼센트 저항 강하는 몇 %인가? P는 V분의 IR 곱하기 100에 식에 대입을 하면 I는 제곱이 되고 밑에 I가 추가가 되면서 이 식이 KVA분의 PC가 됩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3%가 나옵니다. 13번입니다. 10kVA 100분의 2000V인 변압기에서 1차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는 6.2 플러스 J7ohm의 변압기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어떻게 되는가? IIN은 V분의 P 해서 5A가 나옵니다. Q는 V분의 I 곱하기 100 해서 1.75%가 나옵니다. 34번입니다. 역률 80% 전부와 운전 중에 삼상 100kVA일 때 200분의 3000V의 변압기에 저압척 선전류 무효분은 대략 몇 암페어인가? P는 루트 3 VI식에서 I는 2 루트 3분의 1000A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효전력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2 루트 3 1000 곱하기 0.6 해서 100 루트 3A가 나옵니다. 환산하면 173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단상 100kVA 200분의 13200V 변압기의 저압척 선전류의 유효분은 2차측 유효분 전력 I2는 V2분의 P 코사인 시타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400A가 나옵니다. 36번입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 전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V, 전압의 변동률은 4.35 나옵니다. 37번입니다. 단상 변압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은 115V, 전압 변동률은 2%, 1차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V-10은 VIN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 입실론일 때 V2N의 건수비를 추가를 하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346V가 나옵니다. 38번입니다.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역률 80%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P로는 P 코사인 파이 플러스 Q 사인 시타의 수식에 집어넣으면 3.4%가 나옵니다. 39번입니다. 어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1.5%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3%를 얻었을 때 부하 역률이 80% 앞선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 P로는 P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Q 사인 파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6%가 나옵니다. 40번입니다. 5kVA 200분의 3000V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2차 환산한 등가 전압과 등가 리액턴스는 각각 0.145, 0.160, 이 변압기의 역률 0.82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I는 V분의 P에서 2.5A, I2는 V분의 P에서 25A, 퍼센트 저항 강화 P는 V분의 IR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1.75%,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는 V분의 IX로 해서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합 변동률 입시로는 P 코사인 파이 플러스 Q 사인 파이에 대입을 하게 되면 2.6%가 나옵니다. 41번. 어느 변압기의 변압비가 무부하 시에는 14.5대 1, 정격부하 어느 역률에서는 15대 1, 이 변압기의 동일 역률에서의 전압 변동률을 구하면 함수비는 무부하 시 전압비와 같으므로 V20 V1은 14.5, V2N분의 V1은 15이므로 V2N분의 V20은 14.5분의 1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압 변동률 E는 V2N분의 V20 V2N 곱하기 100이므로 3.5%가 나옵니다. 42번. 변압기 리액턴스 강화가 저항 강화의 3배이고 전격 전류에서 전압 변동률이 0인 되는 앞선 역률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 입시로는 P 코사인 파이 플러스 Q 사인 파이에는 제로이므로 Q분의 P는 탄젠트 시타가 나오고 3분의 1이 나옵니다. 코사인 시타는 0.95가 나오고 파이는 95%가 정답입니다.